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계속해서 선반영의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반영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예. 월요일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지만 어제는 부진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반영으로 가면은 재미가 없는데 가끔은 좀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 우리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참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요. 자,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래도 모처럼 좀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좀 많은 좀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쪽에서 힘을 받지 못했어요. 장 초반에 조금 반응하나 싶더니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는 다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다시금 이제 첫 주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반바지 중에 하나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가 빠지잖아요. 어제 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추석 전을 앞두고서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자꾸 연휴 전에 현금 비중 확보해라 해라. 물론 그 의뢰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유독 이번 주에 더 이제 그런 어떤 좀 심리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매도 심리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어제 업종별로는 제법 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좀 여전히 좀 놓지 않는 그런 흐름들. 이를테면 어제 조선이나 KBT나 전력,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대한 어떤 섹터를 좀 찾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은 분명히 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로봇이나 게임 등 일부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강후약으로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좀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제 그래도 제법 움직이는 섹터들은 비교적 좀 많았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거 없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상단은 좀 막혀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타장, 종목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연휴 이후에나 이제 시장의 좀 지수적인 방향성이 좀 이제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하루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신저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한 1%가 훨씬 넘게 내려갔지만 코스피가 0.3%대 빠졌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이 네.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2차 전지 어제는 장 초반에 주타가 확실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LG엔솔도 삼성, SDI도 큰 형님들이 저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바이오가 힘이 빠지나 해서 또 이제 바이오 보고 이제 또 바이오가 힘내니까 또 2차 전지가 힘이 쫙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힘이 빠지는 좀 대표적인 두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EI. 물론 바닥에서 올라온 거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룸이 아직은 있죠. 근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장중에 좀 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래도 장 초반에 또 이제 살짝 또 이제 상승 시도하다가 그다음 힘이 빠지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그때 제가 바이오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고 또 일부 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도로 좀 출회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요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쉴 때 2차 전지, 바이오가 제대로 시속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네. 현재 상황 점검 들어가 볼까요? 예, 9월 이쯤 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2차 전지 쪽은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이제 이전까지는 동네가 2차 전지 동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서 좀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제는 동네도 동네지만 좀 번지수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등락률 현황, 요거 이제 8월, 9월을 좀 같이 해봤어요.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자, 코스피는 참 부진하네요. 그죠? 8월도 네. 빠지고 9월도 현재 이만큼 빠졌네요. 그죠? 그런데 ETF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월엔 선전했는데 9월 들어서는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진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추정할 수 있는 건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달에 굉장히 약진을 했다가 9월 들어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장보다는 괜찮아요. 자, 삼성 SDI도 8월에 굉장히 좋았는데 9월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 정도는 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8월에 굉장히 좋았고 9월도 현재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도 상회했고 플러스권이 유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8월, 9월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아직은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좀 대표주들이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 전환이라고 선언해도 좀 될 만한 구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 ETF 쪽에서 저런 약간의 좀 숫자상으로 약간 좀 노이즈가 튀죠. 네. 요걸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종목별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그룹주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죠.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은 딱 보시다시피 8월, 9월 시장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쪽에 그런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대왕고래 쪽으로 외도하고 있는 쪽이라 네. 여기 좀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씌워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조금 희석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이제 따로 좀 떼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DX나 포스코 엠텍도 물론 9월 들어서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좋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지금 그 동네에서도 지금 번지수마다 조금씩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의 그룹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부진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부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에코프로 H는 가장 동생이죠. 역시 부진해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현재 에코프로 머티만이 지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라고 해서 지금 다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셀 업체나 이런 쪽 양극재 일부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추세가 잡히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전지는 일단 일부 이제 그 대표주 중심으로의 시세가 전개되고 있고 군집성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번지수 전략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제 2차 전지가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적인 반등까지 논할 수 있는 네. 자리에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의 전략 세우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대표주 중심으로 볼까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됐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 제자리가 된 게 이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도 처음에 이제 바닥권에서도 역시 이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니까 역시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전고체나 뭐 열처리나 이런 쪽이 이제 테마군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녀석들이 2차 전지의 업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역시 다시 돌고 돌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좀 번지수를 좀 맞추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좀 뭐 FOMC 이제 금리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하 기조를 시장에서 이제 좋게 해석을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있을 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이 대선 후보 토론 이런 쪽에서 이제 해리스가 또 우위에 섰다는 평가하면 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대표주 중심의 접근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러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실적이 돌아선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셀업체가 먼저 좀 실적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서 따라오는 소재 쪽에서는 역시 좀 대표적인 어떤 좀 양극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에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군집성이 확대됐을 때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좀 동조화되면서 군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이 정도로 압축하시고,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꼽자면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LG화학까지도 한번 좀 붙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움직인다면 뭐 LG화학은 또 따라가는 뭐 그런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네 종목 중심으로 일단은 지금 압축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제 군집성이 확대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고서 네. 그다음에 종목 전략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표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전히 시각은 동일하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까지 말씀 주셨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네 종목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최근에 전력기계 쪽으로 반응이 나와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극심했었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9월 들어와서부터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전력기기 다시 상승할 때가 됐나요? 제가 이제 전력주는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 예를 들면 보수적이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전력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렇게 뭐 이제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전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물론 이제 뭐 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이제 이번에 조정을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삼아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기회를 또 엿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아울러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말씀은 다 이 화면에 다 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의 수요가 증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옥수 고르기 하자 뭐. 그런데 최근에 전력주의 주가 흐름이 저 이제 노란 동그라미 안을 딱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랑 그냥 동조화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하나로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데이터 센터에 있던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주의 모멘텀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크죠. 일단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제 전력 설비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력주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물론 현재로서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물음표가 붙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딱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모습이 지금 최근 두세 달 동안 전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력주를 볼 때는 단순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전력주에 대해서 아전인수하는 그런 논리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올랐니? 빠졌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전력주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의 핵심 열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결국엔 전력주의 세부적인 모멘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등락률에 차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좀 전력주를 접근하시고 대응하시고 예측하실 때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와 동조와 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 주셨고,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네. 올 상반기에 잘 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자, 그 부분이 힌트가 될 거다 풀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전력주는 매운맛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매운 맛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입맛에는 현재 안 맞는 섹터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빠져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뭐 곡해하시진 않으셨으면 하는데, 자 일단 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주든 뭐 K뷰티든 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의 이제 단골처럼 이제 그 붙는 논리가 이제 옥석 고르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갇히면은 살 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겠죠.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대비해서 최근에 반등 시에도 반등 강도가 좀 좋고요. 이를테면 최근 있을 동안 HD 현대 일렉트릭은 약 7% 올랐고 LS 일렉트릭은 5%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근에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LS 일렉트릭은 약간 이게 좋은 실적인가? 약간 물음표가 붙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은 주가에 좀 차별화가 발생을 한 거고 뭐 KBT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메카 코리아나 실리콘트는 그나마 요즘에 KBT가 반등하는 쪽에서 가장 좀 반등 강도가 좋은 것도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다른 어떤 KBT의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좋게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석 고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K뷰티나 전력주는 상반기에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났던 거죠. 그럼 이 옥석 고르기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잔치집 논리라고 제가 새로 제시해 볼게요. 네. 잔치집을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면은 그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옥석 고르기 할 필요 없죠. 근데 좀 늦게 갔어. 없죠. 남아 있는 음식이. 그럼 그 중에서 옥석 골라야 되잖아요. 예. 저는 옥석 고르기가 이런 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굳이 잔치집에 미리 간 잔치집이 아닌데 왜 늦게 가서 거기서 왜 자꾸 먹을거리를 찾느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옥석고리라는 논리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얽매이시면 다른 걸 못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어떤 섹터든 뭐 대시세가 날 때 뭐 추세를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느 순간 고점에서 또 들어맞고 나서 그다음에 갑자기 정가해보도처럼 옥석고르기라는 논리가 등장하면 전 그 섹터를 버리는 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잔치집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옥석고르기에 어떤 덫에 갇혀가지고 호적되는 일은 없을 거다. 저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미 시세가 나올 부분은 다 나왔다. 먹고 네. 나올 사람들은 먹고 나왔다. 이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기기 지금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매운맛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던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살펴볼게요. 확실히 이쪽에서의 시세가 좋아요. 네. 네이버도 그렇고요. 어제 더존비존도 장중에 한 5%의 시세가 나왔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봐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럼 잔치집 논리라면 지금 아직 음식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의 맛은 되게 순하고 슴슴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잔치집 논리인 거예요. 물론 잔치집에 손님이 얼마 올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미리 가 있으면 적어도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세를 확 잡아가지고 이제 막 주도주 막 이런 어떤 후보가 막 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이거 왠지 이제 지금이라도 좀 안 사면 내가 좀 바보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단계까지만 끌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이걸 떠들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떠들어 주니까 그게 잔치집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는 눈에 띄는 어떤 흐름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꿈틀꿈틀. 그러니까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에 2.6% 상승이 나왔고 더존비전. 그러니까 네이버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가 제가 현재로서는 AI 소프트웨어의 3픽이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은 괜찮은데 물론 한글과 컴퓨터가 좀 부진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보자면 삼성 SDS는 최근에 좀 추세를 잡았죠. 추세를 잡았고 이 아래가 엠노라는 종목인데 이게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들 종목들도 어제 흐름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런 흐름의 배경을 좀 보자니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지만 오라클이 급등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팔란티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주가 급등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미국 쪽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우리 시장에 좀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봐요. 만약에 그런 미국의 논리가 우리 시장에도 이제 투영이 된다면 이를테면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급등했던 시절을 우리 누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AI 쪽의 논리가 그러니까 오라클의 호실적의 배경이 뭐였냐면 AI 특수를 누렸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이제 그 초고도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할 일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논리로 오라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은 결국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논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AI 산업은 계속 성장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다음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이제 어떤 수요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떼놓고 봤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봤을 때도 온도차가 근데 좀 네. 있더라고요. 딥페이크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좀 저조한 흐름이 나와서요. 네.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대형주군이 움직이는 논리와 이 중소형주군이 움직이는 논리가 좀 달랐잖아요. 네. 대형주군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뭐 미국 쪽의 영향이나 뭐 순환매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센즈랩이나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딥페이크 테마로 좀 시세가 좀 촉발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조정을 좀 받잖아요. 어제도 이들 종목들은 좀 조정세였어요. 다만 이런 삼성 SDI나 엠로나 이런 어떤 네이버나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군집성을 좀 이제 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AI 소프트웨어는 이런 어떤 대표주 중심으로의 일단 잔치집에 첫 상을 받는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물론 네이버,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 이제 3픽을 했지만 가장 이제 좀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의외로 이제 좀 주가가 좀 주춤하기는 해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약 한 4% 정도 하락인데 시장 대비는 괜찮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상승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나 더존비전 대비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올해 이제 예상 PER 이제 9배 수준의 저평가고 AI 성장이 본격화된다라고 봤을 때, 근데 오라클의 실적에서 사실 암시하는 부분들이 큰 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나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실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좀 깐돌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를 것 같은데 싶을 때 좀 안 오르는 경우들 있고 하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까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는데 자,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원체 좀 반전이 많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선반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게 지금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이 이제 연휴를 앞둔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은 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냥 차분하게 그냥 관망하는 어느 쪽이 그냥 움직이는 정도만 그냥 체크하는 수준에서 하루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어떠한 대응보다는 또 관망이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투자의 맛 여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우 부장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